자, 우리 합격 통지 전화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방송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죠? 합격 조회를 하시면 이제 학번이 나옵니다. 학번이 나와야 아이디도 만들고,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홈페이지를 다 보고 오셨죠? 아마 여기 오늘 오신 그 학우님들은 다 공지사항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스스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대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자, 로그인하는 화면이 있는데 저는 항상 OT에서 그렇게 먼저 말씀드려요. 로그인해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가 여기 와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야 된다면 저는 방송대 홈페이지에서 지금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공지사항 이 부분을 항상 먼저 보고 그리고 나의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화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큰 광고 나오는 화면 아래쪽에 재학생 옆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고요. 자, 공지사항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아까 학장님도 말씀하셨죠. 방송대가 약간은 불편한 대학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일정들을 놓쳐버리시면 그건 정말 나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들어가시기 전에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2, 3일에 한 번씩 몰아보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매일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면 강의 로그인 전에 항상 먼저 공지사항 내용부터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셨다면 이 화면을 저희가 나의 정보 또는 맞춤 정보 화면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전화를 주시면 아마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의 정보 화면을 로그인해서 보세요. 보여주세요. 보셨어요? 있으세요? 맞춤 정보 화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나의 정보 화면에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나오는 그 성함 아래쪽에 보면 각 학과로 연결도 되고 내 개인정보 수정도 되고 또 투터지도 멘토링 같은 곳과 연결도 됩니다. 또 오른쪽에는 수강하고 계시는 과목들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그리고 학습하기 버튼을 통해서 유노 캠퍼스라고 저희 강의 듣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도 됩니다. 또 중요하게 아까 말씀드린 공지사항도 화면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재학생들은 그 작년에 그 학사 정보가 화면이 바뀌어서 아시겠지만 신편입생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홈페이지가 또 모바일로도 학사 정보가 안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학사 정보 이렇게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위에 상단의 학사 정보를 통해서도 마이노 마이K의 노 학사 정보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저희 메인 화면 아래쪽에 가시면 지역대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공지는 메인 화면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지역별로 하는 중요한 공지들은 또 지역대학에서 아래 홈페이지 부산지역대학을 찾으셔서 그래서 부산지역대학의 공지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지역대학의 공지사항은 주로 출석에 관계된 것들이 안내가 많이 됩니다. 자, 당장 이제 3월 8일 다음 주부터 저희가 출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의 출석 수업 정보에 가시면
출석 수업 자료실과 출석 수업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석 수업 자료실에 가시면 또 상단에 저희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월 8일 날 수업 듣는데 어떤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지 교수님들이 또 자료를 다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출력을 하시거나 파일로 해서 확인을 하시고 오실 수 있게 이렇게 출석 수업 자료실에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이외에 저희 대학 이제 학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단계는 이미 1월, 2월에 다 하셨을 겁니다. 합격자 조회를 하시고 아이디를 만드셔서 홈페이지에서 수강 과목 또 신청도 해보시고, 예, 등록금도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업 중에는 출석 수업이 있고 또 출석이지만 학교에 오시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듣는 또 수업이 있으시고요. 또 출석이 아닌 과목은 과제물로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간고사를 하고 또 강의를 듣는 거, 형성평가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강의를 듣는 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6월 달에 기말 시험을 치시면은 사실상 한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그 출석 수업부터 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은 이제 정규 수업과 계절 수업 이렇게 또 안내를 하는데 저희 한 학기 형성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거는 정규 수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절 수업이라고 해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강의를 듣는 게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한 학기에 F가 났어. 그러면은 이제 학점이 부족하니까 4년 만에, 2년 만에 졸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F 났던 과목들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이 계절 수업입니다. 내가 정규학기에 수강을 했는데 학점이 낮거나 아니면 F가 난 과목들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게 또 계절 수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리 이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학기를 해보시고 나면 다 또 아시게 되는 거고 학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훨씬 또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복수 전공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문학과를 다니면서 영문학과도 같이 전공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복수 전공으로 두 과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제외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나 간호학과나 이렇게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 또는 입학하실 때 약간 경쟁이 있으셨던 학과들은 복수 전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번에 수강하셨을 때 신편입생들은 수강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강이 다 되어 있던데요 라고 하시거든요. 입학하는 첫 학기에는 학교에서 과목을 다 지정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학과에 해당 과목으로 신편입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라는 1학점짜리 저희 학교 오리엔테이션 교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학점짜리 교과와 함께 교양과 전공을 섞어서 1학년들에게는 4과목, 3학점 4과목, 그리고 1학점짜리 안에서 13학점, 그리고 편입생들에게는 3학점짜리 5과목, 그리고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 1학점 해서 16학점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여기도 입학하는 첫 학기부터도 과목을 바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나 이런 과에서는 이미 연락을 받으셔서 과목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입생이지만 2학년, 3학년 교과가 훨씬 먼저 듣고 싶다 하시면 바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첫 학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해 주셨지만 2학기가 되는 다음 학기부터는 학우님들이 직접 수강 과목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등록금을 수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이미 2월 17일부터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를 다 들어보셨나요? 네. 7강 정도의 강의인데 요거는 강의만 다 들으시면 형성평가 그 중에서도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라고 1학점짜리는 7강짜리인데 저는 형성 들으실 때 항상 그 과목부터 먼저 들으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야 저희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과목이다 보니까 훨씬 학사 흐름을 더 잘 아실 수가 있어서 좀 더 한 학기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월 17일부터 지금 강의가 열리는데요. 강의는 이제 강의 들으시는 학습 진도율하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푸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데 교과의 구성에 따라서는 두 개를 합쳐서 점수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뭐 강의만 다 들으시고 연습 문제를 하지 않으셔도 나가는 그 점수가 나가는 교과도 있으니까 그건 교과별로 다 과목이 차이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루 최대 7강까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과목별로 75%. 아까 그 미리 오신 분들은 전과자 화면 보셨을 텐데, 전과자 화면에서도 그랬죠. 75% 강의를 들으시면, 그 20점을 드립니다. 점수로는. 점수로는 형성평가로 20점을 받게 되십니다. 중요한 건 한 강 강의를 들으실 때 마지막에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학습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지 학습 진도율에 반영이 되니까 그 점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연습 문제의 경우는 뭐 오답과 정답을 뭐 점수에 반영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꾸준하게 들으시는 거. 저희 대학은 이 형성평가가 점수는 작지만 이게 결국은 기반이 돼서 기말까지 성적이 되게 됩니다. 미리 기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게 2, 3년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 이런 걸 그 문제의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강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좀 꼼꼼하게 이렇게 들으시고 저희는 한 번 들었다고 뭐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의 강의는 여러 번 들으셔도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는 방법은 나의 정보에서 학습하기 화면을 누르시거나 아까 학습하기 화면 옆에 유노 캠퍼스라고 있었어요. 유노 캠퍼스 화면을 누르시면 내가 수강하는 과목들의 과목들이 다 보이시고요. 또 듣고 싶은 과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의 회차별로 강의가 쭉 이렇게 15강까지 있습니다. 15강 강의가 펼쳐지고 그리고 각 강의마다 강의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강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학습 종료 버튼을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형성평가 강의 듣기는 꼭 그 PC를 통해서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그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갖고 계시면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그냥 한글로 유노 캠퍼스 하시면은 이 프로그램 확인이 되시고요.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가지고 똑같이 로그인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은 그 앱에서 강의 듣는 모습입니다. 네. 거의 화면은 비슷합니다. 내가 수강하는 과목들이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강의를 학습하기, 강의 보기 버튼이 나오고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이렇게 마지막에 학습 종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형성평가가 끝나고 이제 중간 평가의
부분입니다. 자, 형성평가가 20점, 중간평가가 30점, 그리고 기말평가가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입니다. 자, 그래서 30점에 해당하는 중간평가 중 출석 수업입니다. 출석 수업은 학과별로 보통 그 4과목 하시게 되면 2과목 정도는 출석을 하시고 2과목 정도는 과제를 내시고, 또 6과목을 하시게 되면 또 3과목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당 수업은 보통 3시간으로 진행되지만 특별한 학과들, 유아교육과 뭐 생활과학과 또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 6시간이나 8시간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수강하는 과목의 유형들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도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 4층, 5층 강의실에서 네, 교수님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면 수업이 있고요. 또 일부 과목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집에서 편하게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의 상세한 일정은 출석 수업일 일주일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지역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학우님들의 마이노 홈페이지에서 시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석 수업은 중간평가로 30점이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업 일정을 확인하셨다면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가셔서 출석 수업 자료실에서 내가 출석할 때 뭘 준비해 가야 될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출력을 하시고 뭐 교과서를 들고 오라고 하면 교재를 또 들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수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수업한 내용을 이제 교수님들이 과제물로 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기간 안에 과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출석 수업의 내용상 그 자리에서 퀴즈를 내시거나 아니면 발표를 시키시거나 이런 걸로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출석 수업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면 출석 수업의 경우 지금 마이노 학사정보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학사정보에 가셔서 마이노 학사정보로 가시면 출석 수업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일정이나 장소 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나 장소 조회에 들어가시면 대면 수업 일정 및 강의 들으시는 강의실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다. 자, 다음은 대면이 아닌 비대면 수업입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줌에서 듣는다고 했으니까 나 우리 아이 하는 줌 봤어. 줌 들어가서 내가 그냥 주소 입력하고 들어가면 강의 보이겠지. 그렇게 하시면 출석이 인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로를 따라서 들어가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학사정보에 가셔서 마이노 학사정보에 가시면 출석 수업 해당 과목 교과목을 선택하면 오른쪽 끝에 강의실 입장이라고 나옵니다. 강의실 입장이라고 나오고 이 강의실 입장을 누르시면 수업하는 날 시간 9시 수업이면 8시 45분 15분 전부터 이 줌 수업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열리면 사전의 준비로 저희가 아마 이렇게 그 화면에 안내가 될 겁니다. 소리는 음소거를 하시고요. 화면은 반드시 켜주시고요. 성함하고 학번은 출석 체크가 하기 좋게 저렇게 학번 이름으로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변경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면 시간이 되면 이제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게 됩니다. 자, 출석 수업 나는 너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도 바빠서 수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 수업을 대체해서 저희가 그 수업 외에 기말 시험 전에 예, 학교에 나오셔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기도 하고 혹은 교과에 따라서는 과제를 제출하게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내 교과의 유형이 만약에 대체 유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출석을 내가 부산 지역하고는 일정이 안 맞다 하시면은 저희 대학은 다른 지역에서도 장소를 바꿔서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수업이 어렵다 하시면은 뭐 상담을 통하시든 아니면 공지를 통하시든 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출석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정사정이 안 되시면 대체 수업으로 유형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학교의 이제 흐름입니다. 학사 흐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형성평가가 20점, 그리고 중간평가가 30점, 그리고 기말평가가 50점입니다. 형성평가, 아이고, 뭐, 강의 듣는 거야 쉽겠지 하시는데, 항상 기말이 끝나고 나면, 전 70% 들었는데 18점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이러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게 안 됩니다. 시스템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교과당 75% 이상, 어떤 분은 또 꼭 100% 맞춰야 된다고 이러시는데, 100% 맞추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점수잖아요. 20점은. 그래서 20점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출석 수업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말시험 치시는데 여기서 한 개가 빠졌죠. 그죠? 중간 평가 중에 과제물, 출석하는 과목 외의 과목들은 과제물로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과제물은 이미 아마 지금 공지사항을 통해서 과제물 시행 공고가 제가 알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주제를 선생님들 마이KNOU 학사 정보에서 과제물로 들어가시면은 과제물 제출 누르시면 과제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명 확인하셔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찾으셔야 되고, 어떤 주제가 주어졌는지가 알아졌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필요한 책도 찾아보셔야 되고 인터넷도 검색을 하셔야 되고 하셔서 글쓰기 하시고 안내되는 일정에 맞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제일 심플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의 부담이 좀 많이 크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편에 제가 과제물이나 저희 학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형성, 중간, 기말을 하셔서 한 학기를 마치시게 되면 이제 성적이 나오죠. 성적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셔야지만 학점이라는 걸 취득하시게 되세요. 3학점을. 원격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만 7강을 들으시면 1학점이 되시고요. 3학점을 듣게 되시고, 취득하게 되시고, 59점이 되면 안타깝게 F가 됩니다. 아까 학장님이 계속 과락이 나도 하셨던 그 점수가 59점입니다. 자, 20점 형성평가 들으셨고, 출석 수업 열심히 하시면 30점. 그죠? 그럼 기말을 아무리 못 쳐도 한 20점 받으시면 사실 학점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성 잘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9가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자, 요번 1학기의 그 일정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중간 과제물은 벌써 나왔다고 했잖아요. 주제랑이. 그러면 4월 4일부터 4월 14일. 요 기간에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시험은 저희가 출석 수업은 5월 마지막이
출석 수업은 이제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출석을 못 하셨을 때, 예, 대체하는 거는 이제 5월 말, 그리고 대체 말고 또 대체에도 과제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또 5월 초에서 5월 중순까지. 그리고 기말은 이제 시험 자체는 그 6월 초에 이제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과제물은 그보다 조금 일찍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3학점, 1학점들이 모여서 130학점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난 전공만 좋아서 전공만 다 들을 거야 하셔서 130을 채우시면 안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교양 그리고 전공 취득하셔야 되는 학점들이 있습니다. 간혹 3학년 편입생들은 아니 나 2년 만에 69학점을 전공으로 다 따라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밑에 보시면 인정학점이 있어요. 입학하실 때 이미 인정을 받아서 들어오신 학점이 있으니까 이 학점하고 더하기 하셔서 학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학교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뭐 보셨겠지만 방송대에는 방송대 지식 플러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일상적인 이런 정보들 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정보들도 같이 올라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또 입학하는 첫 학기에 학우님들에게는 튜터와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미리 2월 중순에 그 튜터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문자를 통해서 그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튜터는 그 교과를 전공한 보통 저희 대학에 강의를 나오시는 강사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습적인 면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같은 행정 직원들은 학사 일정이나 학사적인 면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이 선생님들은 학습적인 면도 도와주시면서 오랫동안 저희 대학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학사 일정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멘토링 사이트에 튜터링 사이트에 가입하세요 하시면은 나의 정보 화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내 성함이 나오는 화면 아래에 가면 튜터링 있으니까 거기 누르셔서 가입하셔가지고 안내를 한 학기 이건 첫 학기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같이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멘토링 제도는 선배 학우님들 저 뒤에서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음 시간에 안내해 주시려고 하시는 선배 학우님들과 또는 저희 교직원들이 선생님들의 멘토가 돼서 학우님들의 멘토가 돼서 이번 한 학기 학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각 학과별로 이제 OT를 진행하시게 되면 선배 학우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뭐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 잘 조절하셔서 스터디를 해주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스터디를 지역대학 홈페이지에 지역대학 홈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뭐 학생의 활동뿐만 아니라 스터디 동아리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또 가입하셔도 됩니다. 저희 대학이 원격 대학이라서 혹시 도서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부산 지역대학도 1층에 도서관이 있고요. 또 서울에 본대에도 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가 저희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번 과제물을 작성하는데 난 과제물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그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도서관 말고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대학의 부속기관 중에 미래 원격 교육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러닝 팁스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요. 과제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네, 처음 아까 저희가 4단계로 이렇게 나눴죠. 문제를 파악하고 글을 쓰고 제출을 하고 하는 이 단계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올려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참고해서 보시고요. 또 우수하게 잘 쓰여진 자료들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학습하는 노하우에 대한 거, 네, 내가 노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있으시고요. 네, 기말 시험 잘 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까지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컴퓨터 활용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잘 있으니까 네, 요 사이트도 한번 유효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장학 제도입니다. 예, 우리 대학은 국가장학뿐만 아니라 교내장학, 교외장학 등 다양한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장학금을 찾으실 때는 메인 화면 상단의 학사 정보에 가시면 네, 장학이 있고요. 그리고 장학 안내에 가시면 맞춤 장학해서 본인에게 맞는 맞춤 장학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국가장학의 경우는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3월 18일까지 지금 국가장학금이 2차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소득분위가 9분위까지도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교내 장학의 경우에는 성적 우수 그리고 나눔, 네, 청년, 실버, 실버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그리고 글로벌 혹은 방송대를 졸업하신 학우님은 재학업 장학금까지 드립니다. 자, 우리 대학은 재학생의 50%가 장학금을 받으세요. 많이 주죠. 자, 성적이 학과 학년별로 5% 안에 드시면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이 나가고요. 15% 안에 드시면 네, 50% 장학금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50% 안에 드시면 격려 장학금. 요걸 학우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치킨 장학금. 딱 치킨 사 먹기 좋은 금액이래요. 그래서 제발 교촌이고 어디고 치킨 값을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치킨 드시게.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다 이 50% 안에 드실 수 있으세요. 그 외에도 교회에서 드리는 발전기금 장학, 출판문화원 장학, 그리고 또 이번 학기를 하셨는데 2학기를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성적도 좋으세요. 이러면 학업을 지속하신다고 해서 네, 2개 학기 연속 등록한 학생들에게 드리는 또 장학금도 있습니다. 이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러잖아요. 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대학의 시설물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학생 서비스센터와 행정실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요. 2층에는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시는 수업관리실. 저희 이제 간판은 아마 조교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 전화번호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자, 1층 도서관, 2층에 그 강당 오실 때 보시면은 정보 검색실이라고 해서 네, 난 집에서 공부하니까 안 돼 하시면 여기 오셔서 컴퓨터로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된 네, 열람실이 있고 또 그 복도 반대편에는 KNOU 더 심이라고 해서 네, 카페가 있습니다. 예쁘장하게 만들어진 카페가 있고요. 감사하게도 총학생회에서 그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내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대학의 4층, 5층 강의실과 2층에 스터디룸을
그 세미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터디룸을 예약하실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역대학으로 가셔서 상단에 스터디룸 예약으로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월 20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지역대학은 10일부터 네네 스터디룸 예약이 됩니다. 근데 당월이 안 됩니다. 예. 이번 달 거 쓰시려면 2월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4월 거 하실 거면 이번 달 10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스터디가 그 결성이 되시고 하면 스터디를 이제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차 안내입니다. 학교를 자주 방문하시게 될 경우, 뭐 스터디를 하시게 되거나 뭐 여러 행사 때문에 자주 오시게 된다면 차량을 미리 등록해 두시면 편하십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을 하실 때는 학교 홈페이지, 부산지역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역대학 소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누르시면 차량 등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등록, 그 차량 등록증이나 뭐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서, 서식이 올려져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되는데 요즘 그 개인정보 때문에 뭐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가 다 보이는 차량 등록증은 살짝 내 중요한 정보는 가리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